유튜브 크랩박스 채널입니다. 오늘은 예전부터 아주 핫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크랩박스님은 크레스티드 게코를 분양하고 이 크레스티드 게코와 관련된 걸로 먹고 사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크레가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 들어가면 크레는 끝났다.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끝나지 않아요. 크레는 잘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크레스티드 게코를 분양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는 그거는 이제 이건 끝났다. 그냥 크레를 분양하는 브리더분들은 이제 조금 있으면 다 굶어 죽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어떤 게 있냐? 크업쇼라고 해야죠. 크레스티드 게코가 없는 파충류 행사라는 게 생겼어요. 약간 이제 크레스티드 게코를 바라보는 시각에 뭔가 좀 전환점을 가지고 있는 게 요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과연 크레스티드 게코 언제까지 갈 것인가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 제 개인적인 경험도 들어가겠지만 구체적인 데이터와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건 뭐냐? 크레스티드 게코와 함께하는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잖아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과거와 현재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점쟁이는 아니까 그렇게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과거와 현재를 보고 우리가 이 옛날에는 이랬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파충류를 처음 키우기 시작했던 게 2006년도입니다. 그때는 제가 크레라고 하는 아이들이 이 세상에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저도. 근데 2009년도쯤이었나? 2008년도, 2009년도. 그러니까 제가 한 고등학교 한 1, 2학년쯤일 거예요. 그때 제가 파충류 커뮤니티에서 크레스티드 게코라고 하는 친구를 처음 봤습니다. 근데 그때는 파충류들을 좀 어떤 이유 때문에 키웠을까? 지금처럼 가족처럼 키우고 반려동물로 키우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뭔가 이거를 찾으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특이하고 특별하고 기이하고 뭔가 좀 이색적인 이런 느낌을 많이 원하셨어요. 그래서 비어디 드래곤, 콘스네이크, 킹스네이크, 보아뱀, 사바나 모니터, 워터 모니터 하는 왕도마뱀, 그리고 보아뱀, 버미즈 파이톤 이렇게 큰 애들, 희한한 애들, 이런 애들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물론 저 또한 그런 친구들을 집에서 많이 키웠습니다. 근데 이때 크레스티드 게코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땠냐면 이거 파충류 맞나? 우리 집 이 왕도마뱀은 먹이도 팍 이렇게 먹고 뭔가 좀 액티브하면서 굉장히 좀 재미가 있는데 크레는 진짜 먹이 반응도 없고 너무 재미가 없는데. 그러니까 맨날 크레스티드 게코를 키우시는 분들이 그때도 소수가 계셨겠지만 그 소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약간 조롱이 있었어요. 그 재미없는 파충류를 키운다고? 심지어 뭐가 있었냐? 레오파드 게코가 한 마리 3만 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2만 5천, 3만 원이었어요. 2만 5천, 3만 원 하니까 쌌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슈퍼에 가면은 아이스크림 200원이었습니다. 슈퍼 뭔지 모르겠다. 편의점 같은 거예요. 가면은 아이스크림 200원이었으니까 3만 5천, 2만 5천, 3만 원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근데 크레가 그때 얼마였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할 때예요. 근데 모프 같은 것도 없어요. 그냥 크레면 그 정도 분양가였던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은 굉장히 큰 값어치의 동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싼 거를 사와가지고 키운다고 그 돈이었으면 나는 사바나 모니터 키우지. 그 돈이었으면 난 나일 모니터 키우지. 그 돈이었으면 워터 모니터 키우지. 그 돈이었으면 나는 알비노 보아 키우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바로 2010년도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2010년도 이전에는 크레스티드 게코에 대한 수요가 국내에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파충류 전체에 대한 수요도 거의 없었어요. 근데 2010년도부터 서울 곳곳에 수족관이 아니라 파충류 전문점이라고 하는 곳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에도 생겨 이런 지방 곳곳에 구석구석에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인식이 생겼냐? 누구 집에 가니까 파충류를 키운대. 그걸 키우는 사람들이 요즘에 있어가지고 그걸 분양해가지고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대. 그리고 가면은 파충류 같은 거 뱀 같은 거 볼 수 있다더라 하면서 파충류 샵에 약간 이색 데이트 장소 이런 식으로 파충류 샵이 홍보를 하던 시절이 2010년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뭔가 그때는 사회적으로 어떤 인식이 있었냐?
개성시대라는 말이 있었어요. 개성시대. 여러분 개성시대라는 말 들어봤나요? 뭐 북한에 있는 개성 이런 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의 차이를 내가 PR할 수 있고 어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너 뭐 하는 사람이야? 너 뭐 하는 놈이야? 물어보면 나 집에서 뱀 키우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씨 자식 개성이 좀 있는데 이런 시대가 바로 2010년도다. 굉장히 옛날이죠. 예.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뭔가 천편일률적인 것들이 약간 무가치해지고 새로운 것들, 특이한 것들, 다른 것들이 각광받는 시대가 2010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특이한 거를 사람들이 항상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특이한 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옆에 뭐가 있네? 파충류가 있네. 야, 이거 굉장히 특이하네. 하면서 좀 특이하신 분들이 본인의 개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물론 100% 그런 목적은 아니겠지만 그런 목적을 조금 가지면서 키웠던 시대가 2010년도부터 2015년도 요 정도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이랑 비교를 해보자. 내가 특이해지고 싶어가지고 파충류 키우시는 분이 있나요?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거를 어필하기 위해 가지고 파충류 키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제가 봐서는 요즘에 거의 없습니다.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자, 그래서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전국에 파충류 샵이라고 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뭐 이런 이 매스컴이라고 하면 이제 뭐 TV나 이런 곳에 파충류를 번식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 있대. 그리고 무슨 뭐 물고기, 앵무새 이런 거 막 키워가지고 떼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있던데 하면서 2015년도부터 무슨 단어가 우리나라에 생기기 시작하면 패테크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나라에 생기기 시작해요. 패테크. 야, 요즘에는 패테크 이런 말 하면 두드려 맞습니다. 예? 동물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다니 이게 미쳤나 하면서 하지만 그때는 패테크라고 하는 게 어떤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언제? 10년 전. 자, 그러니까 TV에 뭐가 나오냐면 물고기, 뭐 베타, 구피, 그리고 조그만한 새우 이런 거 키워가지고 한 달에 몇백만 원을 벌었다더라. 뭐 도마뱀을 키워가지고 한 달에 몇백만 원을 벌었다더라. 몇천만 원을 벌었다더라. 몇 억을 벌었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무슨 약간 괴담처럼 국내를 강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야흐로 2015년도부터는 패테크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도 크레스티드 게코는 패테크라고 하는 거에도 눈에 띄지도 못했어요, 사실은. 예. 크레는 그때도 인기가 거의 없는 그 10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아무도 키우지 않는 그런 동물이 크레스티드 게코였습니다. 크레스티드 게코가 누군가에게 분양됐다면 경우는 이런 거였어요. 파충류 샵을 갔어. 파충류 샵을 갔는데 와, 이거 뱀, 도마뱀 이거 보니까 좀 귀여운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키우는 거예요? 쥐 먹고 귀뚜라미 먹고 사료 없어요? 사료 먹는 도마뱀이 여기 있네요 하면서 보여주던 게 크레스티드 게코였어요. 예. 심지어 이제 2015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패테크라고 하는 그런 종목에 있어서 파충류는 레오파드 게코가 굉장히 각광을 받기 시작을 하죠. 진짜 레오파드 게코 작지, 알록달록하지, 색깔 여러 가지지, 가격이 그때는 또 비쌌지, 비싼 애들도 비쌌지, 선반처럼 해가지고 서랍처럼 해가지고 키울 수 있으니까 얘네들이 가정에서도 대량 번식이 가능하지, 이런 특징으로 해가지고 레오파드 게코가 패테크 종목으로 유행을 하게 되고 레오파드 게코 브리딩하는 분들이 브리더라고, 파충류 브리더라고 하는 분들이 2015년부터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당시에도 뱀 번식하시는 분, 비어디 번식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레오파드 게코가 작고 집에서 대량으로 번식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 예. 그러니까 브리딩을 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분양을 해야겠죠. 그때부터 랩탈쇼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레오파드 게코 파충류샵 가가지고 보여주고 뭐 어디 가가지고 보여주고 뭐 보여주고 하는데 레오파드 게코 뭐 먹어요? 약간 귀뚜라미 먹어요 하면은 귀뚜라미 안 돼요, 안 돼. 지금도 안 되니 그때는 얼마나 더 안 됐겠어요. 그러면은 크레스티드 게코 한번 키워보세요. 어쨌든 왔던 손님한테 뭐라도 쥐어서 보내야 되잖아. 그때 사용되던 게 결국에는 다시 크레스티드 게코였다. 그러니까 레오파드 게코의 대체제로서 크레스티드 게코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16년도가 돼가지고 2016년도에 1년에 네이버에다가 크레스티드 게코를 검색하는 검색량이 몇 번이었나? 3,000번이었어요. 3,000번. 근데 레오파드 게코는 그 당시에 2016년도에
10만 번이 검색이 되었다.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결국에 뭐냐? 레오파드 개코나 알아도 크레라고 하는 거는 아무도 몰랐었다. 10년 전에. 근데 레오파드 개코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면서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까지 레오파드 개코 인기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레오파드 개코의 대체제였던 크레스티드 개코의 인기도 정말 많이 올라가는 거죠. 결국 뭐냐? 크레스티드 개코가 인기를 얻게 된 이유는 사료를 먹어서예요. 키우기가 간편해서예요. 그러니까 크레스티드 개코 사육의 본질은 간편함과 편함이다. 우리가 이 친구들 굉장히 사랑하고 우리가 이 친구들 굉장히 아끼고 하지만 우리 내면 속에 숨어있는 어떤 그런 본질적인 그런 거는 결국에는 간편하고 편하고 뭔가 현대인들에게 맞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펫테크라고 하는 걸 해가지고 레오파드 개코를 정말 많이 분양하고 해서 이 데이터 기록을 보면은 2016년도에 레오파드 개코가 1년에 10만 회가 검색이 되었는데 2020년도에는 레오파드 개코가 1년에 22만 회가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한 20~30%씩 계속 상승을 한 거예요. 근데 2020년도에 크레스티드 개코가 1년에 몇 번 검색이 된 줄 알아요? 18만 회가 검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레오파드 개코의 인기는 한 2배 정도 늘었는데 3만에서 18만 회면은 몇 배요? 6배. 6, 3, 18, 6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야, 결국 파충류 중에서는 크레스티드 개코만한 게 없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 레오파드 개코가 2020년도쯤 들어서서는 뭐냐면 레오파드 개코 일단 먼저 보여줘요. 귀엽죠, 예쁘죠. 근데 얘 뭐 먹는지 알아요? 귀뚜라미 먹어요. 그래서 이거 데려가시면 못 키워요. 대신에 요거 크레스티드 개코 키우면은 사료 먹고 이거 뭐 전기장판 이런 것도 안 필요하니까 요거 키우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분양을 할 정도였어요. 2020년도에는. 그래서 레오파드 개코 옆에서 크레스티드 개코를 분양하면 대박이 난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 파충류 키우시는 분들께 유행처럼 퍼져나갈 때입니다. 지금처럼 뭐 크레를 키우면 망해요, 크레 하지 마세요 이렇게 아니라 레오파드 개코 분양하는데 옆에 가서 크레 분양하세요. 이게 5년 전이에요. 불과.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파충류 박람회에 처음으로 나가기 시작해서 한 2018년도부터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레오파드 개코 분양하시는 분들 옆에서 얘는 사료 먹어요, 사료. 근데 2021년도가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크레스티드 개코가 연간 검색되는 양이 22만 회를 기록을 합니다. 레오파드 개코는 어떻게 됐냐? 22만 회에서 1년 만에 떨어졌어요. 20만 회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2021년도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때 레오파드 개코의 인기를 크레스티드 개코가 뛰어넘었는데 이유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크레스티드 개코의 장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레오파드 개코를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물고기 그리고 앵무새 이런 아이들을 번식해가지고 분양해서 돈을 벌던 브리더 시장이 펫테크 시장이 이때부터 폭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과하게 번식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버려지고 유기되고 방치돼서 죽는 아이들이 2021년도부터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냥 레오파드 개코도 옛날에는 뭐 번식했다고 하면은 분양하기 바빴는데 찾지 않고 너무 과하게 번식이 되니까 수요는 1년에 20만 회 검색될 정도의 수요인데 번식되는 양은 무슨 1년에 몇십 마리가 번식이 되니까 몇십만 마리가 번식이 되니까 이게 분양이 되겠냐고요. 그러면서 방치되는 레오파드 개코 뭐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때부터 파충류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저조하고 뭔가 좀 안 좋은 인식이 생기기 시작한 게 또 이때부터예요. 뭐였냐? 레오파드 개코 키우다가 키우기 싫으니까 산에다가 갖다 버려. 밖에다가 갖다 버려. 방치해서 아픈 애들이 무슨 전염병 같은 게 생겨. 병 걸린 애를 뭐 딴 데다가 분양해. 그러니까 레오파드 개코 막 눈에서 고름 나오는 병부터 시작해가지고 밥 안 먹고 계속 설사하는 병 이런 것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굉장히 유행 막 이렇게 막 올라오게 하면서 그리고 또 뉴스에서도 뭐가 있었냐. 무분별하게 번식되긴 파충류들이 유기되는 파충류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색 애완동물로 개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국내에 유입되던 동물들이 이제는 곧 개고양이처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뉴스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또 뭐 있었냐? 물고기, 뭐 새우 이런 애들을 하천에다 갖다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디 가면은 무슨 외래종 물고기가 막 돌아다니고, 그리고 막 밖에 보면은 뭐 앵무새가, 외국 앵무새가 우리나라 산을 비둘기들이랑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펫테크 시장이 완전히 붕괴를 해버리게 됩니다. 예, 근데 이때 또 무슨 일이 있냐? 코로나가 시작이 되죠. 2021년도부터 시작해서 코로나19가 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펫테크가 망가지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집안에 격리가 돼버린 거예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게 된 거죠. 반려동물 시장, 식물 키우는 시장, 인테리어 시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높게 상승을 하게 됐죠.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은 또 잘 아실 거예요. 예. 근데 반려동물 시장이 막 커져가는데 반려동물에 관심이 있다고 개고양이 키우면은 어땠을까요? 개고양이 유기 문제는 그때도 굉장히 핫한 주제였습니다. 개고양이 키우다가 잘못 키우면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맹렬한 비난을 받던 것이 그때도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키우기 편한 게 뭐가 있을까 하다 보니까 파충류가 좀 잘 죽지도 않고 키우기도 좀 편하고 냄새도 안 나고 밥도 맨날 안 먹는다더라. 근데 먹이가 곤충이네. 곤충을 안 먹는 파충류가 있더라 하면서 크레스티드 게코의 인기가 여기서부터 미친 듯이 급부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대구가 코로나로 굉장히 엄청 뜨거울 때예요. 그때 대구에서는 한 달 동안 집 밖을 못 나가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대구는 뭐 들어가지도 못하고 무슨 뭐 그런 시절이 있었네,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대구로 제가 크레스티드 게코를 막 보내드렸었어요. 대구에서 막 집에 사는 아이들이 집에서 심심해가지고 유튜브 보다 보니까 크레스티드 게코라는 거 알게 돼가지고 크레팍스에 크레스티드 게코 분양해달라고 전화를 정말 많이 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펫테크 시장이 붕괴했어. 붕괴하니까 원래 펫테크로 돈을 벌던 사람들이 뭔가 다른 종목을 찾고 막 찾아다니던 시기였고, 코로나 때문에 크레스티드 게코의 수요가 막 늘어나니까 이 크레스티드 게코가 펫테크 하던 사람들의 눈에 띄기 시작한 거였죠. 크레스티드 게코 작은 곳에서 번식할 수 있죠. 색깔 다양하죠. 우리나라에 많이 없죠. 외국에서 잘 구해오면 비싸게 분양할 수 있죠. 이렇다 보니까 2022년도에 처음에 10만 원 이렇게 시작했던 크레스티드 게코가 1억에 거래되는 그런 일들이 2022년도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까지만 해도 크레스티드 게코가 한 마리에 비싸면 500만 원 정도였는데 22년도 되니까 막 1억 이상 하는 크레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더라.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펫테크 열풍과 코로나가 합쳐지면서, 그러니까 막 새로운 펫테크 시장으로 부상하면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게 섞여가지고 2022년도부터 크레스티드 게코가 대유행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24만 회 크레스티드 게코가 검색이 됐고, 22년도에는 31만 회, 2023년에는 37만 회, 그리고 2024년도는 어떻게 됐냐? 더 상승해가지고 48만 회를 기록하게 됩니다. 예. 레오파드 게코는 아직도 15만 회, 18만 회 이 정도에서 머물고 있는데, 크레스티드 게코는 거의 50만 회를 돌파하면서 매년 크레스티드 게코의 인기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역시나 2024년도 48만 회를 뚫고 제가 예상하기로는 한 60만 회까지 검색되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1억짜리 크레스티드 게코 있나요? 그런 애들 없죠. 그런 애들 분양하면 맞아 죽죠. 자, 사기꾼이라고 이렇게 욕먹고 난리 나죠. 지금 그때 비쌌던 게 뭐냐, 릴리 아잔틱 1억 이렇게 거래가 되었을 때, 지금 릴리 아잔틱가 얼마 하냐요? 진짜 저렴하게 입양하시면 여러분들 한 4, 50만 원, 그래도 조금 색깔 예쁘고 좀 믿을 만한 데서 입양한다 하면 한 150만 원 정도 하죠. 예, 그 정도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붕괴가 됐고, 예전에 레오파드 게코 가격 붕괴, 구피 이런 거 붕괴하는 것처럼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인기가 늘어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순간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질문을 할 수 있죠. 레오파드 게코 대체제로 시작을 했던 크레스티드 게코가 계속 인기가 많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크레스티드 게코 인기는 대체 어디까지 갈까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크레스티드 게코가 망했다라고 하는 이 시점에도 크레스티드 게코에 대한 관심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 왜 이런 건가요? 크레팍스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크레스티드 게코도 개고양이만큼의 인기를 누리는 그런 시대가 올까요? 그리고 크레스티드 게코를 분양하는 일이 대체 언제까지 잘 될까요? 비싼 크레스티드 게코를 입양하려고 하는데 지금이 괜찮은 시기일까요? 앞으로는 어떤 크레스티드 게코들이 유행하게 될까요? 제가 파충류 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떤 리스크들이 저에게 위험 요인으로 작용을 할까요? 그리고 그런 리스크들은 해결이 될까요? 등등 다양한 질문들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떠오르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과거와 현재까지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면 미래에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미래를 크레팍스님은 어떻게 예측하는가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언제? 8월 10일 양재 AT센터 랩타일 페어 오후 2시 여러분들 오시면 크레팍스의 특별한 강연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업을 시작했을 때 1년에 많이 분양해봤자 3천만 원, 5천만 원, 한 달에 1, 200만 원 분양하던 수준에서 지금은 저희 크레팍스라고 하는 회사, 주식회사 한국동물무역법인이라고 하는 회사가 20억 이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제까지 겪었던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연의 주제는 크레스티드 게코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8월 10일 양재 AT센터 오후 2시에 오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스티드 게코의 인기는 지난 수년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아진 인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숙제를 주기도 했어요. 이런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를 촬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숙제를 해결한 사람만이 제가 봐서는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를 넘은 파충류 일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는 나누는 이유가 우리 앞에 놓여진 숙제와 리스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하고 해결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결국 크레스티드 게코라고 하는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 도움을 주는 그런 존재로 자리 잡기를 바라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8월 9일, 8월 10일 양재 AT센터에서 랩타일 페어가 열립니다. 다양한 파충류 브리더분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그리고 이 랩타일 페어는 문화 컨텐츠와 항상 함께합니다. 가수 아웃사이더, 가수 정상수님 그리고 유튜버 생물도감님까지 오셔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즐기는 마치 이 지역 축제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행사니 여러분들께서 여름 휴가 더운 이 날씨를 피해서 양재 AT센터로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8월 9일, 8월 10일 양재 AT센터에 크레팍스의 부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크레스티드 게코도 분양해 드릴 것이고 8월 10일 오후 2시에는 제가 특별한 강의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8월 9일에는 제가 AT센터는 안 가고 저는 8월 10일 날만 AT센터에 갑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을 보시고 크레팍스 사장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이야기를 할지 그리고 나도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리고 또 우리 아이가 또 우리 아이를 바라보는 내 부모로서 내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 전 세계 그 어떤 곳에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 10일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앞으로의 크레스티드 게코의 문화를 이끌어 나가는 그 시발점이 될 그런 이벤트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0일 양재 AT센터 랩타일 페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레팍스였습니다.
도심 빛보다 빠르게 몰려온 생명들 개코부터 스네이크까지 심장이 뛰어 지금 reptile time 서울의 심장 오늘은 정글 전국의 덕후들이 여기다 모였어 반려생물 그 이상 하나의 거대한 문화 손들어 랩 파워 지금 터진다 비밀스러운 세계가 펼쳐지는 중 지금 이 감동 서울에서만 가능해 힙한 크리에이터 라인업 열광의 사인회 세대 불문 파충류 매력에 푹 빠져 전설의 쇼케이스 내 손 안에 작은 종들 랩타일 페어 끝까지 burn